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둘째 날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덜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지금 정체는 좀 풀렸나요?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심하게 막혔던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서서히 풀렸습니다. CCTV로 지금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입니다. 양방향 모두 교통이 원활합니다. 중부 내륙선 충주 분기점 인근입니다. 창원과 양평 방면 양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모두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귀성길 방향 상당한 정체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풀린 모습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이 소요돼 오전보다 한결 원활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가장 막힐 거라고 했는데 비교적 원활했어요. 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이용량을 어제에 비해 60만 대가량 늘어난 596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차량은 오후 6시 기준 402만 대로 어제 같은 시간 437만 대였던 것에 비해 오히려 적은 수치입니다. 연휴가 비교적 길어 차량이 분산된 덕분에 정체가 비교적 일찍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도 다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출발하시기 전에 고속도로 현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차례상이나 가족과의 식사를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오른 채소값이며 생선값 때문에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례 준비를 나온 시민들로 전통시장이 발 디딜 틈 없습니다. 감을 고르고 포도박스를 포장하는 손길에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이제 고기 사고요. 나물하고 과일하고 다 샀어요. 기름에 전을 붙이고 송편을 한가득 찌는 모습은 추석 단골 손님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가족들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싸서 찾은 전통시장이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은 손님을 망설이게 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더위가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 작황이 부진한 애호박이 59%, 시금치가 12% 오르는 등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너무 비싸네요. 상상해라. 차례상에 올리는 것만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이 7.4%, 대형마트가 8.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살기가. 무더위로 어획량이 준 참조기 값도 30% 오르는 등 비싸진 수산물도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례적으로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었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올해 더위는 절기상 가을의 한복판인 추분이 지나고 다음 달 초쯤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살 아래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깁니다. 민속놀이와 함께하는 모처럼의 연휴는 달콤하지만 무더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하려고 나왔는데요. 추석인데도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어서 평소에 못 해본 놀이들이 추석에서 재밌고 좋았어요. 작년에 비하면 가을 비해선 너무 더워요. 연휴 둘째 날을 맞은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2일 폭염경보가 해제된 지 사흘 만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실내로 향합니다. 연휴를 맞아 신작을 보러 온 관객들로 영화관 키오스크는 남아나질 않습니다.
서서 지난데도 아직도 제법 덥고 그래가지고 좀 실내에서 연휴 시작되기 전에 좀 어디 놀 데 없을까 하다가 영화관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습하거나 더운 거에서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기상청은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최고 기온 35도 안팎을 유지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더위는 절기상 가을 한복판인 추분을 지나 10월 초쯤이 돼서야 누그러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실명을 올리고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헛짓거리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이지만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비꼬는 내용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생활이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일부 노출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어제 또 다른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업무 중인 의사나 강의를 듣는 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겁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앞서 게시된 리스트의 작성자도 의사도 아니라며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헛짓거리 말라며 조롱했습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명단 공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응급실 의사 명단은 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100여 명의 복귀 전공의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블랙리스트가 생긴 건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2달 전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는 오는 20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자녀 학대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고 둔기로 겁을 주는 등의 학대를 한 건데요. 이런 혐의로 신고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112 상황실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동생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해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막내는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해 중고교생 누나 2명만 분리조치했습니다. 부모는 11살짜리 막내 아들에게 머리에 비닐을 씌우겠다고 위협하고 방에 가둔 뒤 손으로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둔기로 겁을 주고 끈으로 손을 묶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는데 학대를 한 아버지는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는 집에 있던 고등학생 큰 누나가 했습니다. 누나가 보고한 것 같아요. 그 사안은 이제 집에 같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부모와 자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연휴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북 정읍에선 만취운전자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택시를 덮쳐 3명이 다쳤고 부산에선 트럭이 차 5대를 들이받고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신호등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신호등이 떨어지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택시를 덮칩니다. 전북 정읍시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2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쳐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로 확인됐습니다. 119로 호송을 시켰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공조했죠. 오늘 새벽 1시쯤엔 인천시 미추홀고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파란 트럭 한 대가 2층 빌라 옥상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안전 펜스를 뚫고 날아와 떨어진 겁니다. 이 트럭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주차된 차 받고 그 옆에 옥상으로 주차장하고 빌라 옥상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연인을 폭행하던 남성이 이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피해 도주하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황급히 달려가고 119 구조대 차량이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5층 옥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휘차 있고 앰뷸런스 있고 경찰차가 한 4대 정도 안 나? 여기? 남자분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옥상을 통해 도주하려다 건물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서 길이 1m가량의 애완용 도마뱀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3시간여 만에 포획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도마뱀은 꼬리 길이를 포함해 1m 정도의 태구 도마뱀 종으로 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탈출한 대형 도마뱀이 마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이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손님을 빼앗아 가지만 신고를 해도 벌금을 내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강면에 번쩍이는 조명을 단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간이 테이블을 빼곡히 채웁니다. 영업신고 자체가 안 되는 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여기 바글바글했어. 여기서 포장됐다니까 돌아보자.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저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더 어렵고 힘들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달간 경기도 내 하천 등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불법 영업을 수사한 결과 45건이 적발되는 등 이러한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지자체에선 경찰 고발이나 강제 철거 같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 철거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야지 예산도 없고 정말 시급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라서. 이렇다 보니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손님을 받는 이른바 배짱 영업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손으로 직접 일기도까지 그리며 어렵기만 했던 날씨 뉴스를 쉽게 설명해 전 국민적 인기를 얻었었죠. 대한민국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오늘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하얀 지도 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검은 펜 한 자루를 쥔 손이 등압선과 전선을 쓱쓱 그려냅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날씨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하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날씨 아저씨,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향년 89세의 나이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거 날씨 방송은 어려운 통보문을 읽기만 해 전문 용어가 낯선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통보관의 등장으로 날씨와 일상생활 간 연결고리를 만들며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고인은 기온이 떨어지면 미니스커트를 입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또 여우가 시집 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재미있는 비유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상과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고요. 기상청이라는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날씨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섰던 고인은 17일 오전 발인을 거쳐 김포 문수산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실패하자 음모론에 더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이민자의 개, 고양이 식용 주장을 시 당국이 부인하자 우리가 찾아내겠다고 하거나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 때 귀걸이에 수신 장치를 달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런 음모론, 괴담의 진원지로 31살의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2차 TV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토론으로 승기를 잡은 해리스 측은 SNS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는 보수 유권자를 겨냥해 메시지 위주의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 해리스 캠프가 올린 SNS 영상입니다. 그녀가 그를 요리했다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And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And I will tell you, the one thing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is you. You will not hear him talk about your needs, your dreams, and your desires. 트럼프 후보의 골프 실수 장면같이 가벼운 소재로 상대를 비판합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메시지 위주의 전공법을 택합니다. Why hasn't she done it? They've had 3.5 years to fix the border. They've had 3.5 years to create jobs. 미 워싱턴 포스트는 25살 이하 5명으로 이루어진 해리스 캠프 소셜 미디어 팀이 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볍고 때로는 기이한 영상으로 해리스 밈 돌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틱톡의 해리스 측 게시물 조회수는 트럼프 측보다 1억 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TV 토론회 불발로 관심은 다음 달 1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로 쏠립니다. 민주당의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의 벤스 상원 의원은 모두 중서부의 흑수저 출신. 하지만 주 방위군과 고교 교사 등 평범한 경력의 월즈 후보와 변호사와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벤스 후보는 경력과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의 토론은 막판 판세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연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인 지도자 모임에서 트럼프가 미래 비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장남이 IT계 이민자들의 지능 지수가 낮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흑인 의원들의 행사인 CBC를 찾았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뒤로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래 비전을 위협한다고 호소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his extremist allies intend to take our nation backward. But we are not going back. 1970년대 만들어진 CBC는 현재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60명을 회원으로 두고 민주당 의원 4분의 1도 이 모임 소속입니다. To help push us forward is American history.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그의 장남은 연일 이민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IT계 이민자들의 지능 지수가 낮다며 제3세계를 수입하면 그 나라도 제3세계가 될 것이라 이야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종이나 국적을 지능과 연결짓는 건 가짜 과학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 깊숙한 본토 타격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위협에 대한 기자 질문에 조용히 하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미 백악관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우크라이나의 수건인 러시아 본토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제한 해제가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Today was about having a chance to talk not just about a particular step or tactic, but the strategy in relation to. 미국 측도 현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도중 기자의 질문을 받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do you say to Vladimir Putin's threat of war? Be quiet till I speak, oka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만큼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러시아는 본토 피격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1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포로를 103명씩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Я так радий почути ваші голоси. Не хвилюйтеся, я тепер в Україні, на рідній землі.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облегчение сразу на душе. Уже понимаю, что я поеду домой, уже все позади, что уже не о чем переживать. Хочетс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ам сказать. 아랍에미리트 국영 매체는 이번 포로 교환이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동맹국 가운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북러 밀착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군수품이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worst problem we are facing now is the one that comes from North Korea. 러시아가 자체적인 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유도폭탄 생산도 몇 배는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략 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 불법적인 침공 행위의 공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북러 간의 밀착 행보는 갈수록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유럽 중부에는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에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수천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4명이 사망하고 고립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루마니아 동부의 갈라티 지역입니다. 논과 밭, 주택 수천 채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 울타리는 부서졌고 차들은 물속에 있습니다. 보트와 헬리콥터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 영향인데 루마니아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주택 5천 채 침수, 아직도 수백 명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에서도 폭우로 5만 1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철도 노선 운행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폴란드 체코 국경 주변에는 강이 범람했습니다. W zlewni Odry w prawie 50 miejscach ogłoszone zostały stany ostrzegawcze bądź alarmowe.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도 앞으로 수일간 강수위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추석 연휴에도 연이틀 쓰레기 풍선을 보내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긴 원통 모양의 원심 분리기 사이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김정은 위원장. 핵물질 생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며 그제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독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이 추석 연휴 연이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은 50여 개, 10개 정도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졌는데 대부분 종이와 비닐뿐 위험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에도 또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20번째입니다. 대북전단, 그리고 확성기 방송 취소, 통일 독트린과 같이 어떤 한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상당 반발을 살 만한 일들이고, 군 당국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다른 명절 때보다 동네 병원이 훨씬 더 많이 문을 열고 진료를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밤엔 진료를 보지 않는데 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본인 부담금을 예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료받는 걸 망설이는 분들 있을 텐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중 일요일에 문을 연다고 공지한 병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찾아가 보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7,900여 곳의 당직병원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 대부분이 점심 혹은 저녁까지만 진료를 보기 때문에 밤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 연휴에 근무하시면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 저희 6시까지 근무하니까요. 5시까지 오셔야 되세요. 동네 병원이 닫으면 경증 환자도 일반 응급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연휴 동안 전국에 407개 응급실이 24시간 문을 엽니다. 이 가운데 44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의 일반 응급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본인 부담금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밤에 병원을 찾기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을 안내해 줍니다. 당장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주저하지 말고 소방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종일 일해도 보람 있다. 역시 장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3대째 전통 제기가업을 잇거나 1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떡을 만들어 온 장인들은 명절이면 쉴 새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100년 가게로 불리는 서울의 한 떡집. 추석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선물용 떡이 진열대에 빼곡히 놓여 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빛깔 고운 송편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지도 어느덧 44년째. 장인의 떡집은 110년 넘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아마 떡이 늘어나야 될 거예요. 떡 맛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많이 사러 오세요. 30년째 수제 한과를 만들며 전통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일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어느덧 지역을 대표하는 가업이 됐습니다. 전통 한과는 재료 반죽부터 조청을 바르는 작업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만들어집니다. 거의 명절에 다 나가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집 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가실 때 사실 굉장히 뿌듯하죠. 3대를 이어오고 있는 전북 남원의 한 제기 공방입니다.
몸통만한 목재를 잡고 일정한 크기로 능숙하게 자르는 장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른 목재를 갈고 다듬는 과정을 4번 거치자 우리가 아는 제기 모양이 나옵니다.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건조와 칠까지 이어지는데 완성까지 좋기 일주일은 걸립니다. 한 80% 정도. 더운 날씨에 좀 힘은 들었지만은 마음은 좀 편합니다. 예, 보람도 되고요. 우리 전통과 함께 한가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장인들. 만드는 건 달라도 보람된 마음만큼은 하나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중국도 지금 추석인 중추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추절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은 월병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비싼 월병이 잘 나갔지만 올해는 구경도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지하철 객실. 선물 가방을 든 사람들을 살펴보니 모두 월병입니다. 중추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중추절에는 월병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어 고급 월병을 선물하는 일도 잦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번화가의 한 월병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에는 직원들만 있고 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월병을 사겠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돈 10만 원 정도의 500위안 이상 고가 제품은 없다고 말합니다. 백화점의 월병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님은 많지 않고 팔지 못한 월병들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월병 판매액은 지난해 4조 1천억 원에서 올해 3조 8천억 원으로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추절에 가장 많이 찾는다는 최고급 백주 마오타이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국. 중추절 인심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최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음 노출은 물론 장시간 이어폰 끼는 것도 귀에 좋지 않은데요. 갑자기 높은 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70대 김준근 씨. 몇 년 전부터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더니 올 들어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년 시끄럽게 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기계 고장나고 뭐 또 뭐 하는 게 그걸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난청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만 명을 기록, 5년 전보다 1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난청은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소음과 함께 이어폰 사용으로 달팽이관 속 청력세포가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고음만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듣기 어려워지는 주파수가 늘어나고 이명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와우 수술로 청력 복구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소리는 어느 정도 크게 줄 수 있지만 언어 분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지는 못해요. 자연음과는 전혀 질감이 다른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음악 감상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인 차이가 있다. 의료진은 평소 이어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이용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모레 저녁이면 한가위 보름달이 뜰 텐데요. 어떤 소원 빌지 생각해 두셨나요? 올해는 좀 색다른 곳에서 달 맞이하고 싶다면 이 내용 주목해서 보시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청와대의 문이 열립니다. 평상시 보기 어려운 저녁의 청와대. 화려한 조명을 입은 공간에 들어선 시민들은 감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평상시 청와대가 궁금했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개장을 한다고 하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고요.
아름다운 정원과 본관 등을 구경하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음악이 흐르는 소정원으로 향합니다. 추석 연휴인 18일까지 청와대의 밤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버스킹 공연도 있고 화려한 조명도 있고 그리고 상춘제도 내부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족 연인들과 함께 청와대의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거닐던 창덕궁 도남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을 청사초롱으로 밝히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금천교를 건너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합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정각 여러 곳을 곳곳으로 둘러볼 수 있고요. 다양한 그 전통예술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창덕궁은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곳으로 불 켜진 인정전과 하늘로 뻗은 처마곡선을 보면서 왕들과 같은 곳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왕과 대통령이 머물던 곳에서 어느 한 구석 이지러진 데 없는 단정한 보름달을 보며 모두의 평안을 빌어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 출범 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시즌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4개 구장에서 7만 7,084명이 입장해 누적 관중 1,002만 75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정규 시즌이 종료되기까지 아직 49경기가 남아있어 최다 관중 기록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으로는 사상 처음 우주 유영에 성공한 폴라리스던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아이장먼 등 팀원 4명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타고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습니다.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일명 장롱 면허 소지자는 이제 2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1종으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은 무사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시원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9월 12일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 이후 사흘 만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태풍 버빙카가 밀어올리는 수증기가 더해져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추석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밤이 되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 월출 시각은 오후 6시 17분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광주가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